안녕하세요. 잔잔한 경제 뉴스의 잔입니다. 오늘은 7월 17일 2020년 금요일입니다. 7월 셋째 주 원유 시장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올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키포인트는 WTI 가격 변동과 추세, 원유 가격 하락과 상승 요인, 천연가스 가격 변화, 원유 관련 주요 지표, 미국 원유 생산지 상황, 에너지 뉴스, 결론입니다. WTI 오일 차트입니다. 이번 주도 35불 50에서 41달러까지 40달러 가격대를 놓고 계속 거래되고 있습니다. WTI 한 달 차트입니다. 38불에서 41불까지 계속 박스권에서 거래가 되어 있고 등락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WTI 3개월 차트입니다. 현재 보시면 왼쪽에서 보시면 4월 22일 마이너스 선물 가격이 발생한 뒤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다 25불부터 서서히 상승을 하기 시작해서 현재 40불대의 가격이 계속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의 일직선으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정체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 되십니다. 이번엔 천연가스 추세입니다. 원유 가격과 다르게 마이너스 선물 가격도 일어나지 않았고 또한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거나 급격하게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원유에 비해서는 그런 등락폭이 없었지만 1월부터 현재까지 가격을 보시면 꾸준히 하락을 하다 5월 초에 2불 10센트로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가격을 하락을 하고 있고 25년 만에 최저치인 1불 50을 깨고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유 가격의 변동성이 천연가스에서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오일에서 천연가스로 이사간 거죠. 원유 가격 하락과 상승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유 가격 상승 요인은 수요일 기대치보다 좋은 재고 발표로 인해서 약 750만 배럴 재고 감소로 인해서 WTI가 상승을 했고요. 경제활동 재개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수요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가솔린 수요의 회복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디젤과 젯퓨얼은 수요 회복이 더딥니다. 또한 여름철 휴가철이라는 특수 상황으로 인해서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원유 가격 하락 요인에 더 보겠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감산량 감소를 960만 배럴에서 다음 달 8월 1일부터 700만 70 배럴로 약 200만 배럴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감산량이 200만 배럴 정도 감소했고 또한 일부 불성실한 산유국의 추가 감산 시 그게 이행이 될 때 5월달 6월달 감산을 하지 않은 국가들이 해야 할 추가 감산량이 이행이 되면 총 820만 배럴에서 830만 배럴 감산 효과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락 요인은 2차 코비드 19 불안 요소로 인해서 수요가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가 다시 감소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원유 가격이 하락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3, 4, 5월, 6월 달에 기업의 실적 저조와 또한 그로 인해서 대량 실업 사태가 일어날 것을 우려해 원유 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미국과 리비아 공급량 증가로 인해서 가뜩이나 과잉된 원유 시장에 더 가격 하락 요인을 부추기고 있고요. 또한 일부 산유국에 감사한 불이행이 다시 도마로 올라왔습니다. 수요와 공급 상황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유가 회복과 맞물려 있는 정유 제품을 보시면 가솔린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원유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젤 그리고 제트유인데 디젤과 제트유는 거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가격리가 있을 때는 트럭과 선박의 경우로 인해서 가솔린과 디젤의 수요는 어느 정도 지지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가격리가 해제되면서 가솔린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되죠. 또한 코비드 19 이후로 인해서 가솔린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불안감과 또한 여름 휴가철이 끝나는 9월 초 이후에 계속 가솔린 수요가 증가되거나 유지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으로 인해서 지금 불안한 상태입니다. 현재 제2차 코로나 확진 사태로 인해서 미국의 남서부주죠.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텍사스 등은 다시 자가 격리를 실시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주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텍사스 같은 경우는 가솔린 수요가 특히나 높은 지역인데 이들 주가 자가 격리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나 이동의 제한을 받게 되면 가솔린 수요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디젤류를 담당하고 있는 항공사의 경우를 보면 국내 국제 노선 수요가 부진합니다. 다시 말해서 항공 이용객들이 줄면서 항공기에 쓰이는 제트류가 수요가 부진하다는 거죠. 800만 배럴 1일 수요가 현재 400만 배럴로 급감했습니다. 8%에서 4%로 급증한 거죠. 아시아의 수요 회복이 더 빠르고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유럽 국가의 회복이 부진합니다. 그리고 코비드 19 이전에 제트유 수요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약 3, 4년이 걸린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 항공사 아메리칸 에어라인, 델타 유나이티드 그 밖의 회사들은 약 10만 명 이상의 감원을 준비하고 있고 그 10만 명 중에는 조기 명퇴, 무급 휴가, 기타 등이 있습니다. 보통 스튜디오스들을 많이 정리해고를 하는 추세입니다. 물론 파일럿도 정리를 하고 있고요. 인건비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파일럿도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미국 보잉사의 여객기 주문 취소와 주문 감소입니다. 이로 인해서 앞으로 몇 년간은 제트유의 수요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고량과 선물 가격을 보겠습니다. 현재 크루드 오일은 전주에 비해서 약 750만 배럴이 감소되었지만 1년치로 비교했을 땐 약 7,580만 배럴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가솔린도 전주에 비해서 약 310만 배럴이 감소되었습니다. 크루드 오일 가격을 보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크루드 오일은 7월 10일자로 40달러 55센트. 전년에 비해서 19불 66센트로 가격이 하락된 상태입니다. 가솔린도 전년에 비해서 3분의 2로 가격이 하락되었습니다. 가솔린 수요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주에 비해서 가솔린 수요는 약 20만 배럴 정도 증가를 했고요. 2주 전에 비해서는 약 41만 배럴이 증가되었습니다. 1년 전에 비교해서 보면 약 80만 배럴이 감소했습니다. 또한 ZU 전주에 비해서 생산이 약 600만 배럴 감소되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없다는 거죠. 정유 가동률을 보겠습니다. 7월 12일자로 보면 78.1%로 가동률이 되어 있고 전주에 비해서 무려 전주에 비해서 약 0.6%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 비해서 약 2.6%가 증가를 했습니다. 가동량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사인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가솔린 재고량은 약 531만 배럴로 전주에 비해서 약 2배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번엔 미국 원유 생산 및 수입량에서 보겠습니다. 미국은 4주 평균으로 봤을 때 7월 10일 날 약 1100만 배럴 생산했고요. 1년 전에 비해서 약 115만 배럴을 감소한 수치입니다. 주간별로 보면 7월 10일 약 1100만 배럴 생산을 했고 1년 전과 비교해서 약 100만 배럴이 감소했습니다. 이번엔 미국이 수입한 크루드 원유를 보겠습니다. 4주 평균으로 봤을 때 미국은 637만 배럴 수입을 했고 1년 전에 비해서 약 70만 배럴 감소했습니다. 주간별로 보겠습니다. 미국은 7월 10일 2020년 기준으로 560만 배럴 상승했고 작년과 비교해서 약 120만 배럴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표를 보면 미국이 수입량이 조금씩 줄어든다는 것을 보고 있는데 수입량의 감소로 인해서 수요일날 발표된 EI의 크루드 재고 감소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엔 활동 중인 시추 시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은 일주일 전과 비교를 해서 5개가 감소되었고 캐나다는 6개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24개가 감소했고요. 이번엔 미국 국내 상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활동 중인 릭수 중에 원유는 181개고 천연가스는 75개입니다. 현재 원유를 시추하는 릭의 숫자는 4개 감소했고요. 가스는 하나 감소했습니다. 현재 두 번째 차트를 보시면 두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큰 그래프 페르미온 분지가 있습니다.
약 125개의 리그가 활동 중입니다. 전주에 비해서 하나가 감소했고요. 페르미어는 미국 전역에 활동 중인 리그 숫자의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정도로 굉장히 미국 원유, 셰일 오일 가스 생산에 중요한 곳입니다. 미국 페르미안 분지에 활동되고 있는 릭은 올 초까지만 해도 약 400개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3월 달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감소하여 현재는 121개가 활동되어 있고, 활동하는 시추선의 감소률도 현재는 거의 평평하게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 페르미안 분지에서 다시 릭 활동수가 증가된다면 이는 자연스럽게 미국의 원유 생산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번 지도는 미국의 원유 생산 지역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이 지도에서 보면 페르미안은 텍사스 주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뉴멕시코랑 같이 그 분지를 나누어 갖고 있지만, 이 분지에서 여기 있는 분지를 보시면 이 분지에서 미국 오일 생산의 증가를 거의 이루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분지에서 파이프라인으로 루이지애나, 텍사스 쪽으로 향해서 수출이 가능한 겁니다. 현재 아팔라치아 지역에서는 도미니언과 듀크 회사가 아틀란틱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전면 중단했기 때문에 개발에 굉장히 차질을 빚고 있는 상태고, 바겐이나 니오바라나 이 지역은 니오브라라 처음 들어보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파이프라인의 개발 미미로 인해서 내륙 지방에서 해안가로 원유와 가스를 이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카운트가 심하게 적용이 되는 지역입니다. 원유 가격 랠리가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4월달 37불 63센트 마이너스 원유 선물 가격을 기록하고, 그 다음날 급격하게 가격이 회복해서 14불대로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작년 가격과 비교해서 약 20 최고점에서 20달러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브렌트와 비교했을 때 약 3, 4불 디스카운트 되는 상태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완만하죠, 이제. 그러면 랠리를 지속 가능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약 한 달간 연장이 되었고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전주에 비해서 늘어나진 않았지만 꾸준히 상당한 수의 미국인들이 실업수당을 신청하고 있고요. 주간 실업, 이거는 처음에 신규가 아닌 저번 주 전부터 신청했던 사람들이 약 1,730만 명이 됩니다. 굉장히 높은 숫자죠. 이들은 자가격리가 해제된 뒤에도 직장을 다시 가지 못하거나 레이오프 당했거나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실직자입니다. 이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실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유 수요 감소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불안감으로 작용된 거죠. 이번에 에너지 뉴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기존과 다름없이 큰 변화 없이 기존 감산 계획을 이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1년 수요 증가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2019년에 비해 수요에 비해서 한참 못 미치는 수요량입니다. 캘리포니아 리소스는 챕터 11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약 50억 달러 이상의 채무 탕감을 받을 예정이고요. WTI 현재 40불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 가격으로는 셰일 회사 손익 분점에 한참 못 미칩니다. 물론은 소수의 셰일 회사들이 이익을 보기는 하지만 셰일 산업을 하나로 봤을 때 많은 숫자의 회사들이 손해를 보고 파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2020년 하반기에 해상 유전 가스 개발을 가속화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계속 줄일 시추선을 보내고 계속 신규 개발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죠. 엑산모빌은 코비드-19으로 중단된 기아나, 남미에 있죠. 기아나의 시추를 재개했다고 합니다. 기아나 같은 경우는 선거로 인해서 그리고 석유 원유 생산 후 이익금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따른 그 분쟁권으로 인해서 약간 마찰이 있긴 한데 다시 시추를 재개했다는 것은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중국은 이제 수요 쪽으로 볼까요? 이제 중국은 정유소 가동률을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유 수요가 증가될 기대를 하기 때문에 가동률을 높인 거고 이는 마진 개선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결론입니다. 원유 선물 가격은 거의 5, 6주 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현재 상승보단 하락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요. 시추시설 리카운팅 숫자는 다시 말해 시추시설은 19주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 2주 전부터 캐나다에서 소폭의 반등이 이루어졌다고 발표가 됐는데 현재는 캐나다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유 수요는 세계 원유 수요는 약 9,200만 배럴이고 현재 9,200만 배럴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산량은 8,200만 배럴입니다. 약 1,000만 배럴이 마이너스죠. 하지만 이는 서머 드라이빙 시즌으로 인한 계절적 요인과 그리고 가솔린, 여행으로 인해서 운전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가솔린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상황이고요. 중국과 아시아 국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V자 쉐입으로 가고 있고요. 미국과 유럽 국가는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WTI 가격이 브렌트유보다 훨씬 더 저평가받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2차 코비드-19 사태로 수요 감소 예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아리조나, 뉴멕시코, 플로리다 같은 주들이 자가격리로 인해서 경제활동과 이동의 제약을 받으면 원유 수요와 가솔린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오펙 플러스 감산량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리비아의 수출이 재개됨으로 인해서 그리고 일부 오펙 국가들의 불성실한 감산 이행으로 인해서 그리고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그 밀 수출이라고 봐야 되나요? 경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수출을 해서 세계 원유 시장에 물건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수요 회복량이 떨어지고 있고, 회복량은 떨어지고 코비드 사태로 인해서 수요가 감소하는 데 비해서 또 공급량은 늘어나기 때문에 또다시 가격 조정을 받을 상황이 큽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준비해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